안녕하세요. 오후 2시에 HLB 진양구 회장의 유튜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하기 전 1시까지 주가는 다시 올라와서 15%대에서 중립기어를 박아놓고서 방향을 어디로 정할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시 20분, 그러니까 2시에 유튜브 방송하기 40분 전에 주가는 이제 최고점을 찍고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서 2시 조금 넘어서 몇 분 넘어서 유튜브 방송이 녹화 방송으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뉴스 기사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해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분간의 긴 영상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양구 회장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단연 프리 NDA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새롭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주가에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프리 NDA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자사의 전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오늘이랑 어제랑 다른 점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 프리 NDA 내용이 새롭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양구 회장이 여러 가지 OS나 PFS 그리고 기존의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임상시험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3차로 할지 4차로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많이 설명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제 프리 NDA 회의로, 그 다음에 증선위에 관련된 내용, 이런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에서도 진양호 회장이 언급했듯이 주주님들은 OS나 PFS,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 ND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약 허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NDA 전에 사전에 하는 미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허가는 NDA에서 하는 것이고 프리 NDA는 그 전에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서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NDA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회사랑 FDA가 만나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그래서 FDA는 제약회사의 신약을 허가를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죠.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허가를 해주고 싶지만은 충분하게 데이터가 입증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절차상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빠져가지고 허가를 못하게 되면은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NDA는 제약회사가 NDA 신청을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와 신약허가 절차의 컨설팅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크게 미팅 회의록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미팅 회의록은 사전 서류 심사, 이것은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빠진 것들이 있거나 뭔가 불명확한 것들이 있다면은 FDA에서 또 프리 NDA 미팅 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대면 미팅, 요 두 개 결과를 함께 기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리 NDA 회록에 있는 것이고, 여기 핵심 내용은 대면 미팅 결과가 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미팅 결과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정리하면은 NDA는 신약 허가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프리 NDA는 NDA를 준비하기 위한 미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NDA 신청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FDA와 사전 미팅이다. 그러니까 프리 NDA 결과로 인해서 신약이 시판이 될 거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NDA를 들어가야지 그때서야 진짜로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NDA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신약 허가가 실패다, 성공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NDA가 들어가서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했었던 거, 프리 NDA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진짜로 fail,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요게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HLB 유튜브 방송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요 미팅 회의록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팅 회의록 중 서류 심사에 실패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는 뭐냐? 6월 27일에 밝혔었던 1차 유효성 지표인 OS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결과랑 일치한다.
아마도 추측해보건데 요 실패라는 단어는 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쓰인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에 회사에서 톱라인 발표 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라는 것과 미팅 회의록에서 실패했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일치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FDA에서 프리-NDA에서 이 fail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NDA에서 RTF를 주면서 실패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프리-NDA 미팅에서 OS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실패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직 NDA를 들어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식 심사에서 임상시험 전체에 대해서 실패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미팅 회의록에서 FDA는 NDA 보완 서류를 제시했다. 만약에 임상시험 자체가 그냥 실패해서 볼 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보완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끝났으니까 뭐 보완할 것도 없이 NDA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보완 서류를 제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매지온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지온도 보완 서류를 제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한 번의 NDA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퍼즐을 짜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추측이 들어가는 건데, HLB에서 프리 NDA 회의록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에서도 밝혔듯이 자사의 전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밝히기 어렵다. 두 번째는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런 거랑 일치하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면 미팅 회의록에서 NDA 보완 서류를 FDA가 제시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HLB에서는 이 보완 서류들을 그동안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NDA가 계속 연기가 됐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왜냐? 보완 서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팬데믹으로 보완해야 할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져 왔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은 유가증권 신고서에서도 충분히 밝혀왔다. 그러니까 HLB도 매지온이랑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매지온도 차이점은 뭐냐면은 HLB는 프리 NDA 미팅 회의록 공개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매지온은 공시를 내면서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매지온이랑 HLB랑 둘 다 FDA로부터 NDA를 보완해라 라는 것을 이제 받았고 이것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지온도 살펴봤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 또 같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용의 신약과 진행 사항은 오늘 언론 내용과 다르고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증선이를 위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내용에서 이제 많았던 것들이 리버세라닙이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는지 셀 수 없는 임상 결과, 논문이 입증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FDA 결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여론으로 실패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증선이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거 앞두고 있는 것은 맞으나 보도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자조심 심의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 조치를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프리 NDA 미팅 회의록에서 실패한 단어가 실제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증선이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밝혀진 거죠. 뭐냐면은 OS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죠. 이 본질적인 것에서 프리 NDA에서도 실패한 단어가 나왔다.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새롭게 밝혀진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삼상 성공 발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진행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4차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4차가 이제 180명인데 OS, PFS, OLR, DCR이 이제 모두 다 탁월하게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4차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코빙턴이랑 컨설팅을 해보니까 이게 3차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3차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회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627 때 회사에서 탑라인 발표할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느냐? 그 알렉스 킴이 보수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솔직한 거잖아요. 발표를 솔직하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회사 주가는 박살이 났었지만은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랬던 전적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지만은 솔직하게 다 밝히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관련들 내용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